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의 장일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또 뭐 연휴를 지나고 또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선 오전 장세 코스피가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뭐 미국이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FOMC가 이제 18일 날 이제 발표를 하니까 아마 양상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테이퍼링이 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지금 시점은 한 11월 정도부터 하는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네. 오늘 좀 이제 보험주들이 먼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아마 영향을 미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하이닉스 아무래도, 보시면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RSI가 지금 저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면 거의 지금 1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돌파를 못 하고서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일단은 10만 원은 이제 깨졌었거든요. 우리 이제 8월 13일 날 98,900원이 이제 저점을 해서 지금은 이제 10만 원대를 이제 회복한 모습인데 일단 하이닉스가 뭐 지금 여기서 뭐 저기 아무리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뭐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D램 가격이 지금 계속 현물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고정 가격까지 하락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하방 경직성은 있지만 또 여기서 바로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좀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일단은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향후 주가 자체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현재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계속 지금 매도 우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타난 수급인데 뭐 다른 증권사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자체가 지금 아침에는 그러니까 자료들이 잘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투신이 오늘 이제 하이닉스에 일단은 지난주 13일부터 오늘 계속 순매수를 보이는 거 봐서는 아마 투신이 일단은 순매수를 전환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일단은 상승 트렌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고 있는 그 앱에서는 지금 뭐 기관이 지난주 12일과 13일에서는 이제 순매수 들어왔고요. 네.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순매수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우선은 지금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도 지금 하락 전환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후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지수 확인합니다. 코스피 현재 소폭의 약세 속에서 3,16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1%대의 약세 속에 1,02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2,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은 1,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3,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살펴보시면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모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섬유 의복 업종은 3% 가까운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도 2%대의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약품 업종은 2%대의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전기 전자 업종이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빨간불이었다가 방금 빨간불이 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금속 광물과 철강 금속 살펴보시면
살펴보시면 현재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파란불을 켜낸 업종이 많은 가운데 금융업종과 은행업종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은행업종은 4%대의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융업종도 1% 내외의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험업종도 2%대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운송업종이 홀로 강보합권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나머지 업종들 1, 2% 내외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이 목재 업종이 3%대의 가장 약한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2%대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타 제조 업종이 현재 7%대 홀로 빨간불을 잘 켜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현재 삼성전자 소폭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7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며 10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1%대의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1%대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LG화학이 소폭의 오름세 속에 89만 8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 SDI, 현대차까지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1%대의 약세 속에 80만 4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셀트리온의 탄력이 돋보입니다. 2%대의 강세 속에 28만 3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탄력받는 모습 보이는데요. 5%대의 오름세 속에서 8만 500원 선, 8만 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는 2%대의 약세로 장 초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3만 3천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8%대의 탄력받으며 31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S 리테일이 요기요 인수를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 전해졌습니다. 네, GS 리테일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이 배달앱 2위 요기요를 품는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 그리고 퍼미라와 공동으로 요기요를 운영하는 그 유한회사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중에 GS 리테일이 600억 원을 부담해서 총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분 취득 예정 일자는 10월 31일이며 현금으로 취득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전해졌는데요. 이후 오늘 첫 거래일인 오늘 GS 리테일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2%대의 탄력을 받으며 GS 리테일 33,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CJ ENM이 LG U+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오늘 국내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CJ ENM이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CJ ENM은 LG U+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한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LG U+는 한 집에서 셋톱박스 2대 이상을 사용할 경우 한 셋톱박스에서 결제한 유료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가 과금 없이 동시에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LG U+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시 자사 IPTV 요금 과금 체계는 셋톱박스가 아닌 가구 단위로 이루어졌다며 여기에서 추가 수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 정산을 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CJ ENM은 현재 오늘 3%대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내림세를 최근에 훨씬 더 많이 자주 기록을 했는데요. 현재는 15만 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U+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대 약세를 가져가면서 3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컴 라이프케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장 첫날인데요. 지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공모가는 오늘 13,700원이었는데 시초가는 16,050원 선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초가를 형성한 후에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한컴 라이프케어 11% 탄력 떨어지며 14,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니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카카오뱅크, 셀트리온 등이 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다행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약보합으로 다시 지금 전환한 상태입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특징주가 눈에 띄는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종목이 아마 상승 종목이 거의 뭐 10배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체감 하락률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오늘 뭐 특징적으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이 보면 이제 에이스 침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뭐 종목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이제 남북 경협주인데 이번에 뭐 성김 전 대사가 뭐 방한에 따라 가지고 뭐 남북 우리 뭐 지금 군사 훈련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뭔가 좋은 이슈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에이스 침대가 일단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요새 이제 무상증자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또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원방테크라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DKT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무상증자 뭐 권리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슈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이슈로 떠오르는 게 이제 폐 배터리를 이제 재활용한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뭐 현대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우리 중소업체 영화테크라는 이런 종목이 폐 배터리 사업을 지금 시작한다 하면서 이 종목이 오늘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역시 이제 폐 배터리를 활용해 가지고 이거를 ESS 에너지 저장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이제 호전되는 종목 위메이드가 아마 게임주들이 뭐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이는데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100만 원 돌파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30만 원 돌파하면서 이런 또 관련주들이 오늘 계속 강세를 보이는 거 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코로나 관련 이런 주들이 계속 또 순환매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신풍제약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피라맥스라는 상품이 이게 이제 말레리아 치료제인데요. 이게 아마 WHO에서 아마 코로나 관련주에 가지고 지금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에 아마 신풍제약도 요게 만약에 뭔가 좋은 또 이슈가 있으면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특별한 거는 지금 눈에 띄지는 않고요. 아마 지금 오전에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이 하락한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오후에는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환율이 지금 1,170원을 돌파하는 상태에서는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가 그렇게 좀 급반등하기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함께 또 급등하는 종목으로 트루잉이라는 종목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390조 시장산업부 K센서 기술개발 사업 승인의 대표 기업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열화상 센서, 자동차 센서 등 센서 관련 숨은 강자로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센서 매출이 급상승을 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또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화요일부터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월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상승률 상위 종목 분석에 대해서 해드리는 오늘의 화요일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은 화요일에 또 대신 전해주시기로 네. 했죠? 월요일에 이제 하루씩 수년돼서 일단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단은 상승했던 종목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일날 월요일날은 일단은 특징 섹터로는 2차 전지 관련주에서 뭐 에코프로, 신성 델타테크,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상신 EDP에서 또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즈 지금 뭐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군인데 또 이날은 뭐 HB 테크놀로지, FNS 테크, 영호, DSP, DNT, 인베니아 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뭐 나노 CMS,
큐라클,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아마 이날 일단은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일단은 에코프로가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화학주로서 어차피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회사가 됐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HN 이런 어떤 자회사들이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어떤 유안타 증권의 레포트가 발행이 되면서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이렇게 뭐 1조 7천억 되는 종목이 상한가 이렇게 치는 경우가 드문데 일단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진 TS는 일단은 이제 BLU, 백라이트 유니트 하는 그런 시트 사업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아마 전방 산업인 TV 시장이 일단 코로나발 성장에 흑자 전환을 했고 또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세진 TS도 이날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노 CMS는 원래 이제 보안 완료에서 이제 화폐 관련 이런 종목인데 이 회사가 이제 개발한 어떤 거 코로나 바이러스 방멸 램프라는 이런 어떤 개발이 또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HLB 제약은 역시 뭐 잘하는 제약 바이오주가 되겠는데 일단은 나노젠이 일단은 코로나 백신 출시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올랐는데 이 나노젠하고 일단은 MOU를 체결을 했다 해서 HLB 제약이 일단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네오이즈는 게임주죠. 사실 요새 뭐 게임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겠는데 이 회사가 개발한 플래시 언리시드 PC 이게 이제 MMO로 RPG 장르에서 1위를 기록했다 가지고 또 이날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HN 이제 무상증자 뭐 관련해서 아까 이제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하는데 기여한 종목이겠죠. 이날 26% 올랐고요.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아마 올랐고요. 그다음에 큐라클은 역시 뭐 우리 이제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아마 혈관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고 경구용 당뇨 황반 부정 치료제 뭐 이런 종목을 가지고 큐라클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특은 아마 이제 뭐 LCD 모듈이라는 액정 사업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일단 지분을 24% 투자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이제 충전 시스템도 계속 확대되는 일로 있는데 아마 이런 어떤 전기차 충전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20%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타바이오는 또 뭐 제약 바이오주인데 일단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19.5%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에코프로를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하면은 원래 에코프로 BM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양극재에서는 이제 대표 종목이었죠. 뭐 LNF하고 에코프로가 양대 산막이었는데 일단 에코프로 BM이 상장이 되면서 약간 좀 이렇게 테마라서 이제 퇴색하는 분위기였는데 아마 지주회사에서 어떤 역할 이런 것 때문에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2007년에 일단은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이 회사의 사업은 이제 환경 사업하고 전자재료. 그래서 환경 사업은 유해가스 저감 장치, 온실가스 저감 장치, 대기 환경 플랜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지재료 사업은 이제 양극화 물질, 전구체 이거를 만드는 회사로서 역시 일단 양극재 관련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날 에코프로를 이제 대충 보니까는 저평가돼 있다 해서 아마 상장사의 어떤 NAV를 이제 평가를 할 때 일단 상장사가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HN이 있고 그다음에 비상장사가 또 3개가 있어요. GM하고 이노, CNG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 1조 8천억, 1조 3천억 가면은 대충 3조가 되지만은 이제 비상장에 대해서는 이제 할인율을 적용하니까 약 50% 할인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한 2조 8천억 원 됐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러한 어떤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업사이드로 해서 55%의 상승 여력이 있다 해가지고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뭐 에코프로 BM의 증자라든가 그다음에 CB 발행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지분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와중에 이런 레포트가 나옴으로써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업사이드가 현재 주가가 이제
72,800원에서 이날 상한가를 계속했으니까 이제 주가가 더 올랐겠지만 일단은 업사이드로 있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에코프로는 자회사 비상장사인 GM이라든가 이노 그다음에 CNG가 지금 굉장히 뭐 적정 가치를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이 3사가 모두 지금 보면은 증설을 일단 기획하면서 캐파를 보통 2배 이상 확대를 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GM은 내년 말까지 24,000톤에서 5만 톤까지, 이노는 1만 3천 톤에서 2만 6천 톤, CNG는 2만 톤에서 4만 톤. 그래서 3사 모두 2배 이상 일단 캐파를 확대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거를 만약에 계산했을 때 3사의 어떤 합산 가치가 3조 원을 상회한다. 그럼 아까 뭐 1조 3천억에서 3조면 거의 뭐 1조 6천억이 되니까 거기서 벌써 1조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GM 캐파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GM이 실적이 계속 뭐 올해 내년 그다음에 2020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지금 뭐 60%대, 뭐 26%대 올라가는 이런 이제 어떤 그 우리 예상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산 리튬과 수산 리튬 가격이 이제 계속 어떤 갭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2차 전지 회사들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뭐 니켈이라든 코발트, 특히 이제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LFP 해가지고 이제 리튬, 뭐 철, 인 이걸로 해서 또 좀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리튬 가격도 이제 계속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런 어떤 원가 자체를 얼마나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실적이 굉장히 아마 증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또한 뭐 리사이클 캐파 비교도 일단은 뭐 CNG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도 일단은 굉장히 그 캐파가 높다는 걸 일단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공정 개요는 일단은 뭐 그림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HN과의 어떤 지분 수합이 임박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상 증자 신주가 이제 8월 20일 예정인데 늦어도 9월이나 10월에는 일단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연결 자회사를 편의를 위해서는 지분의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지분 이런 거 할 때는 뭐 매수 청구 기간이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빨리 돼야 이달 말 아니면 늦어도 10월까지는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분 수합이 임박하면은 또 그때 또 어떤 그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현재가 적기 달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적극 매수 레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을 보면은 올해 9,468억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에 824. 네. 작년에 824억인데 이제 올해 지금 2분기까지 지금 보면은 약 한 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 정도로 아마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아마 매출액도 거의 아마 1조를 충분히 넘기는 그런 아마 시장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총 현재 2조 정도 되고요. 네, 퍼는 32라 아마 코스닥이라든가 아마 코스닥 어떤 이런 IT 하드웨어 업체부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수급을 보면은 이제 우리 8월 9일 날 상한가를 일단은 기록을 하고 나서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좀 파는 모습이고 투신도 계속 파는 모습이고 연기금도 파는 모습이라 일단은 팔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면서 거의 10만 7,900원까지 종가를 기록했는데 아마 8월 13일을 좀 빠졌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에 가담을 해도 주가 자체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냈고 현재로서도 아직은 추세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흐름 자체가 뭐 완전히 막 깨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또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우리나라 산업군 어떤 테마군을 봤을 때도 지금 2차 전지만큼 이제 강한 테마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국에는 우리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자체가 우리 전기차에는 어떤 필수적인 어떤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테마군은 좀 더 조정을 받을 때가 오히려 매수 타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8월 10일로 넘어와서 이제 8월 10일 보면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분류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종목들이 일단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신규 상장주 아모센스라든가 샘시NS 이런 종목들도 일단 올랐습니다. 그중에 이제 8월 10일 날 일단 눈에 띄는 종목이 푸드나무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날 신한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뭐 2분기 호실적 성장성 부국에서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마 또 우리 주말로 갈수록 또 주가 하락해 거의 뭐 원위치 된 주가가 일단 푸드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3,200억대 되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마 이런 우리 대형주가 지금 뭐 상한가를 기록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드물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네. 또 상승함으로써 일단 30만 원대를 넘어선 이런 주가가 됐는데 결국에는 미국에 일단 모더나가 주가 계속 급등을 함으로써 일단은 영향을 받아서 올랐는데 모더나가 또 오늘은 좀 이렇게 하락한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부에서 지금 좀 어떤 임상 관련해서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뭐 임상 실험 뭐 이런 것도 좀 모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정화금도 결국에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케미칼하고 어떤 거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 가지고 그런 이슈로 일단은 20%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데즈 컴바인은 이제 품절주 의류 사업인데 일단은 뭐 개성공단 관련주해 가지고 일단은 올랐습니다. 바이오 리더스도 역시 뭐 백신은 국제 특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바이오 리더스 올랐고요. 그다음에 JMI는 일단 인쇄 관련주해 가지고 생활 건강 사업을 하는데 이낙연 관련주해 가지고 올랐고요. 그다음에 일정실업은 일단 뭐 시트 원단 자동차 이제 부품 주인데 일단은 뭐 저시총해가지고 개별 등락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케미칼은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니까 이런 뭐 여기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반해서 일단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니아도 일단은 뭐 자회사 써나젠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가지고 일단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지 케어텍도 일단은 뭐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죠. 그래서 아마 이지 온더컬이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했더라 가지고 12%대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은 푸드나무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제가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있죠. 랭킹닷컴이라는 이런 데 플랫폼이 상승을 함으로써 성장을 함으로써 이 주식이 일단은 이날 신한금융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회사는 2013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간편 건강식에는 뭐 랭킹닷컴, 그다음에 다이어트 큐레이션은 피키 다이어트, 그다음에 피트니스 용품에는 개근질 마트 등 일단은 뭐 플랫폼이 여러 개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또 대표 브랜드는 맛있다. 이거는 아마 올해 3월 말 기준 1억 2,600만 팩을 돌파하면서 업계 단일 브랜드로는 최고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인메이트, 러브잇, 1AM 등 총 18개의 어떤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세부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이제 넘버원 닭 가슴살 전문 플랫폼 랭킹닷컴이죠. 아마 B2C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총 268개 닭가슴살 외 건강 관련 식품 브랜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내 닭가슴살 브랜드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 18개의 어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은 자사 브랜드 제품 판매와 플랫폼 수수료로 구분이 되는데 아마 비중은 일단은 제품이 89%, 그다음에 플랫폼 수수료는 약 11%로 일단은 구분이 됩니다. 올해도 일단은 2분기 아마 영업이익이 15억, 매출액이 이제 506억을 달성했는데 올해 아마 매출액 성장률이 50%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매출액의 성장함에 따라서 과연 이제 판매 관리비를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뭐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일단 레포트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6월 현재로 이 회사 플랫폼에 유입된 인구는 신규 회원수가 약 3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거 신규 유입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또 우려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는 아마 플랫폼 회원수가 약 215만 명,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약 47% 아마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신규 또 브랜드 출시 및 판매 채널 다변화를 해서 매출액도 50%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을 됨에 따라 역시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는 아마 이제 계속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건기식 시장의 어떤 그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일 때는 이러한 어떤 그 회원 수도 늘어날 텐데, 우리나라 아마 14년 말에 약 2조 420억의 어떤 HMR 시장이 지금은 이제 연평균 18.6%를 기록하면서 2019년 말에는 약 4조 8천억까지 약 한 2배에서 한 230% 정도 성장한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이 회사는 연평균 매출액이 약 63% 성장을 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 가파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 회사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일단 플랫폼이 일단은 경쟁력이 있다. 아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닭가슴살이라는 뭡니까? 랭킹닷컴에서 회원 수가 아마 2019년 말에 거의 100만 명까지 증가하는 어떤 큰 폭의 성장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여기 푸드나무 플랫폼 현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드나무 회원수하고 주문 건수, 1인당 주문 건수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한증권에서는 일단은 가입자 수가 고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익을 또 고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가지고 4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고, 투자 의견은 일단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 아마 작년 말 매출액은 1,172억에서 올해 말에는 약 1,822억, 약 한 50% 이상 증가한 걸로 나오고요. 영업이익도 66억에서 82억으로 증가한 걸로 나오고,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죠. 지금 18%, 25%대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이 약 1,500% 정도 되는 아마 재무 비율도 우수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2,700억대, 퍼는 26배로서 일단은 동종 업견 대비 좀 약간 낮은 수준에 있는 거로 보이고요. 일단은 8월 10일 날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또 그 뒤로는 계속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간에 일단은 상한가 다음 날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고, 일단은 투신 사모펀드는 계속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 자체는 아마 상한가 효과를 거의 반납하는 이런 위치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완전히 고점 8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5만 8천 원까지 갔다가 고점 대비 거의 2만 원이 빠졌거든요. 거의 한 30% 이상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그 단기 세력들은 빠져나오고 나서 아마 다시 한번 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월 11일로 넘어갑니다. 8월 11일 역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일단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또 2분기 호실적해가지고 한솔 로지스틱스, 루트노닉, 바텍 덴티움, 테이펙스, PI 첨단 소재, 레이언스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호실적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코로나 관련주에서는 또 우리 그 원격 진료 관련주에 가지고 비트 컴퓨터 이런 종목에 가지고 계속 제가 볼 때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계속 부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의료협회에서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원격 의료가 안 되는데, 이제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된다고 보지만 워낙 이제 의사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실제로 실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마 진통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날 나노 CMS가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열 램프 개발 소식에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원티드랩 일단은 우리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플랫폼 사업해 가지고 신규 상장주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한솔 로지스틱스 택배 관련주죠. 일단은 이제 2분기 호실적에서 올랐고요. 루트레녹도 역시 의료기기 사업인데 2분기 실적이 좋았다 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3일은 일단은 이 회사가 원래 이제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해서 이날 올랐는데, 아마
강석호 전 의원이 일단 홍준표 캠프에 일단은 진입을 했다는 게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또 상일 기업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유승민 관련주로 일단은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즈텍이라는 종목이 일단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했다고 올랐고, 그다음에 인성정보 우리 원격 의료 관련주해 가지고 일단은 뭐 서울시에서 중수본에서 발표를 했죠. 자가치료 확대함.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병실이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확진자 수가 뭐 2,000명 계속 늘어나면은 병실이 부족하면서 아마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상황도 지금 뭐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 이날도 일단은 13% 올랐고요. 인바이오젠은 일단은 투자 회사가 있는데 하인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변종 코로나 일단은 예방 물질을 개발 중에 있다라 가지고 12%대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일단은 역시 코로나19 관련제 가지고 코빅실 V 아마 이것을 개발하는 회사 셀바시온에 이제 투자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거 이슈를 내 가지고 12%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일단은 이제 나노 CMS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CMS는 일단은 뭐 회사는 원래 이제 CMS 테크놀로지에서 일단은 2009년도에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2021년 올해 3월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우리 뭐 화학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노 기반의 어떤 화학 구조 설계를 통해서 파장을 이용한 어떤 그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을 일단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디에 적용하느냐? 뭐 우리 돈이라든가 뭐 여권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의 보안 인쇄에 적용되는 보안 잉크형 타간트를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뭐 영위하고 있다,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회사가 이제 위조 방제가는 뭐 상표 시장 이런 거를 있는데 뭐 지금은 이 이슈로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방열 램프 해가지고 이제 오른 이런 종목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회사 자체는 어떤 뭐 보안 관련, 보안 이사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일단은 이제 고액권 증가에 따른 보안 소재 중요성이 커가고 있다 해서 아마 이 회사가 이제 관심을 받는 거는 지금 5만 원권 지표가 계속 발행되는 듯이 뭐 잠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데 또 뭐 10만 원권도 뭐 발행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아마 이런 어떤 화폐를 계속 발행을 하게 되면 뭐 이 회사의 어떤 그 잉크라든가 이런 게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액권의 화폐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소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영국 같은 5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 은행권에서도 아마 유럽 및 아프리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잉크가 보안 잉크, 뭐 우리 옛날에 영화에도 보면 뭐 없어졌다가 이제 뭐 물을 뿌리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듯이 네, 뭔가 이런 암호가 아마 들어가 있지 않아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폐공사랑 같이 해서 해외로 진출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는 뭐 인도 지역에서 또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도 이제 올해부터 양산할 계획인데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계속 아마 해외에 어떤 수출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은 뭐 민간 보안 시장에서 뭐 게스 청바지 브랜드서부터 뭐 카지노 칩,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시작할 전망인데 또 민간 시장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무궁무진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올해 아마 확실한 턴 어라운드 원년이다 하면서 일단은 이 종목이 일단은 탑픽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캠스, 나노 CMS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인데요. 일단 이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아직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이제 42억인데 올해는 일단은 1분기에 21억을 기록을 해서 아마 매출액이 일단 늘어난 거로 보는데, 일단은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아마 연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부채 비율은 178%, 유보율은 일단 318% 되고요. 일단은 뭐 적자였기 때문에 뭐 펀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날 이제 8월 11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 지금 보면 기관들은 계속 매도에 동참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차트 자체가 일단은 좀 꺾인 모습이냐, 아직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서 아마 계속 두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8월 12일 날로 넘어갑니다. 이제 목요일인데 일단은 제약 바이오 해가지고 여기 뭐 이제 우진, BNG, 애니젠, 뭐 신풍자 이런 종목 나오고 또 덴티움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가지고 세로닉스, 코스모화학, LIS, NK전자, 신성 델카테크에서 또 세로닉스라는 종목이 일단은 이제 새로 들어왔죠. 그다음에 대선 관련주가 가지고 JMI, 3일, 경남시트라서 일단은 뭐 3일이나 경남시대는 홍준표 관련주 가지고 일단은 특징 차트가 됐는데 일단은 플래티어가 일단은 또 신규 상장이 됐죠. 그래서 아마 이커머스 일단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원방테크는 일단은 이제 클린룸을 일단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무상증자 이슈로 해서 일단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계속 무상증자 나오면서 계속 뭐 지분 수합 얘기 나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에코프로 HN. 그다음에 이제 LIS도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제조회사인데 아마 T&D 지분을 44% 인수를 했다 해서 2차 전지의 어떤 신사업이 추진한다 해가지고 26% 일단은 상승했고요. 세로닉스는 일단은 이제 전기 저항기 사업을 하는데 LNF 자회사 LNF의 어떤 급등락에 따라서 아마 지분 가치가 잇따라 가지고 세로닉스가 일단은 또 23% 올랐습니다. 근데 3일 아마 홍준표 관련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진 BNG가 이제 동물 약품 사업을 회사인데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렉틴을 해가지고 어떤 거 세포 관문을 차단한다 가지고 이런 더 코로나 치료제로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20%또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학은 역시 뭐 폐 배터리 사업 진출한다 가지고 21%대 올랐고요. 그다음에 애니젠은 일단은 신약 개발, 펩타이드 기반 신약 개발하는데 이날 현대차 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거의 20%대 상승을 했고요. MK전자는 이제 우리 뭡니까? 계속 뭐 삼성 SDI를 에서 뭐 MK전자다, 뭐 한솔케미칼이다 계속 뭐 저울질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번 급등했다 다시 급락을 했었는데 아마 또 이 회사는 어떤 뭡니까 폐기물 사업자 동부엔텍에서 뭐 인수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은 또 이날도 급등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신규 상장주인 일단은 플래티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IT 기술을 접목해서 업계 1위 일단 회사가 되겠는데 일단은 최대 주주는 뭐 개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2005년 시스4UINC에서 2021년 일단은 아마 상장을 앞두고서 플래티어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아마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컨설팅, 솔루션 개발, 유즈버스 사업과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조직을 위한 컨설팅 이런 어떤 거 플랫폼 개발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8월 12일 날 일단은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날 신규 상장이 되면서 이제 따상을 기록한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2021년 기준 공모가가 이제 봤을 때는 퍼가 29.7배로서 유사 업체 대비 일단은 5.1배 할인된 가격이다. 그러니까 보통 네. 이제 뭐 경쟁 업체들이 핸디소프트, 코리아센터, DB, KCS가 이제 퍼가 30일인데 이 회사는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29배니까는 이제 많이 올랐겠죠 일단은.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기간 청약 경쟁률이 1,600일 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마 세게 가격이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커머스 마케팅 해가지고 대기업의 이커머스 플랫폼, 대형 오픈마켓 플랫폼, 대형 제조사 온라인 판매 플랫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단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아마 AI 마테크 플랫폼으로서 일단은 계속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디지털 전환 통합해가지고 데브옵스 플랫폼, 협업 플랫폼. 그래서 지금 뭐 또 데브옵스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일단은 디지털 전환은 원하는 기업들이 어떤 거 소프트웨어 개발이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아마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를 만드는 어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90여 개 대기업 사이트에 170개 이상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해가지고 계속 성장이 기대되는 일단은 회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AI 마테크 해가지고 그룹이라는 또 이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향후에 일단 성장성이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 되고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아까 얘기한 그룹이야 그다음에 데브옵스 플랫폼이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아마 담보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커머스 시장 성장과 함께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 전망해가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대기업 뭐 90개, 170개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대형 제조사의 어떤 그런 플랫폼 지원을 위한 X2B를 출시했고, 그다음에 아까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에 가지고 이제 마트키 플랫폼 그루비를 출시를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모 소프트 인수를 통해서 뭐 IDT 사업을 확대를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데브옵스 플랫폼하고 협업 플랫폼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출액이 올해 447억, 영업이익은 일단 47억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펀은 즉각 여기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따상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8월 13일 날도 또 지금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마 주가 자체는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고요. 이제 마지막 날 8월 13일 날은 이제 제약 바이오주, 대성 관련주 신규 상장돼가지고 대성 관련주 이제 3일기업공사, 유승민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방테크 무상 증자에서 올랐고, 3일기업 말고 삼성출판사는 이제 스마트 스터디가 일단은 IPO 예상된다는 아주 올랐고요. 그다음에 경남스틸은 홍치발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인스코비는 이제 아마 화장품 사업을 해서 하는데 네. 아마 아피톡스가 미국 FTA 이상을 돌입했다 가지고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대정하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시티스 바이오가 동구 바이오 제약을 인수한다는 얘기 나왔고요. 인터파크는 역시 이제 M&A가 추진 중인데 야놀자의 뭐 케이즈그룹, 카카오 등 여러 개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다 해서 올랐고요. 강진인텍은 이제 계속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동차 부품에서 올랐고, 그다음에 플래티어 역시 이날도 10%대 올랐습니다. 원방테크는 이제 교량 건설 산업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클린룸이라든가 이런 토탈 솔루션 업체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주요 삼성전자 및 바이오 하이닉스 등의 일단 클린룸 일단은 이거를 납품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단 뭐 클린룸 자체는 뭐 슈퍼 클린룸이라는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클린 두 가지로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클린룸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겠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딩 업체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수한 수익성 및 노동 탄력성. 사실 이날 오른 거는 뭐 증자 관련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제 네. 특별한 걸 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이제 시스템 실링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어떤 평택 공장에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탕정 공장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네. 이 회사의 매출을 보면 이제 산업용 클린룸이 일단은 올해 1분기에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교량건설이 27%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3,269억에 영업이익 217억, 펀은 14로 동종 업계보다 낮은 수준이고, 일단 수급은 일단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 첫날은 일단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둘째 날은 일단 투신하고 외국인이 또 개입을 해서 일단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됐고요. 아마 시간이 네. 돼서 일단 시간 되는 대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보도록 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댓글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홀드. 오늘 오프닝 벨 2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